여러분, 오징어 좋아하시나요? 말려서 구워 먹는 맛도 일품이고 산 오징어를 회로 먹는 맛이란 끝장입니다. 이처럼 오징어는 맛의 세계에서는 참으로도 익숙하면서 고마운 바다 생물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오징어는 꽤 독특합니다. 느림보인 다른 연체동물과 달리 오징어는 물을 제트 분사해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죠. 머리에 발이 달려있는 것도 신기한데요. 이런 연체동물을 우린 두 종류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문어, 낙지, 쭈꾸미가 여기에 속합니다. 두 종류는 연체동물이지만 조개나 고둥처럼 단단한 껍데기로 몸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앵무조개나 집낙지 정도만 두 종류 중 껍데기를 지닌 종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은 껍데기가 없는 오징어가 익숙하지만 사실 아주 오래전 오징어의 조상들은 대부분 껍데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바다에는 프렉트로노세라스, 엔도세라스, 카메로세라스 등과 같은 오징어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두 껍데기가 있었죠. 오징어의 사촌뻘인 중생대 암모나이트도 두 종류이지만 껍데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두 종류의 조상들은 왜 껍데기를 갖고 있었을까요? 보호용이었을까요? 만약 보호용이었다면 지금의 오징어나 문어 같은 대다수의 두 종류들은 왜 껍데기가 사라진 걸까요? 지금은 사라진 오징어의 껍데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약 6억 년 전 등장한 연체동물들 중 일부는 캄브리아기 생명 대폭발 시기를 거치면서 껍데기를 지닌 종으로 분화했습니다. 요첼 시오넬라라는 이 녀석은 부착 생활을 했는데 녀석의 껍데기는 당시 등장한 포식자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용도였죠. 또 일부 과학자는 이들의 껍데기는 껍데기 속에 있는 원시 아가미로 산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도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연체동물들 중 일부가 껍데기를 갖게 됐고 또 그 이후에는 껍데기를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종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 귀요미입니다. 캄브리아기 후기에 등장한 프렉트로노세라스는 몸 길이는 고작 2cm에 불과했지만 껍데기의 기능은 보호용을 넘어 꽤나 독특한 역할도 했습니다. 이들의 껍데기 안에는 작은 경막들이 있는데요. 이 경막들 가운데로 연실세관이란 내장 끝에서 이어진 기관이 지나갑니다. 이 관으로 체액이 지나가기 때문에 삼투압에 의해 껍데기 안 작은 방에 들어찬 물이 체내로 들어갈 수 있죠. 또 체내에서 여러 기체를 껍데기 방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프렉트로노세라스는 껍데기와 가운데 연실세관을 통해 물과 공기를 적절한 비율로 조절해가며 부력을 조절할 수 있었고 헤엄치는 수심을 유지하거나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기능은 지금의 앵무족에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캄브리아기 후기 두 종류의 조상은 독특한 껍데기 덕분에 수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활동 반경은 더욱 넓어져 번성하게 됩니다. 껍데기 덕분에 번성하며 다양해진 두 종류들은 고센대 오르도비스기에 접어들면서 바다의 지배자로 거듭납니다. 몸 길이가 6m에 달했던 카메로세라스는 길쭉한 껍데기로 무장한 채 바다를 유유히 유영하며 삼엽충이나 연체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았죠. 또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들어서는 돌돌 말린 껍데기를 지닌 두 종류도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암모나이트죠. 이들은 오징어와 사촌뻘 되는 녀석들로 껍데기가 돌돌 말린 덕분에 질량 중심이 부력 중심과 같아져 조금 더 안정적인 유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오징어의 직계 조상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이 녀석 벨렘나이트입니다.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등장한 벨렘나이트는 지금의 오징어처럼 몸통 끝에 지느러미가 있었고 10개의 다리와 먹물 주머니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징어와 달리 먹이를 잡는 데 특화된 촉수가 없고 다리에는 빨판 대신 100개에서 800개나 되는 가시가 달려 있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의 오징어에게는 없는 껍데기가 외투막에 쌓여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화살촉처럼 생긴 길고 뾰족한 껍데기를 갖고 있었죠. 두 종류들은 이렇게 껍데기를 이리저리 변형해가며 고생대에 이어 중생대에도 무탈하게 번성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생대 쥐라기, 이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단단하고 뾰족한 이빨로 무장한 바다 파충류들은 두 종류의 껍데기를 부수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프라코돈토, 모사사우루스, 어룡, 고대상어 등이 두 종류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암모나이트의 화석에서는 포식자에게 공격을 받아 껍데기에 상처가 생긴 흔적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결국 두 종류들은 이들의 공격을 피해 점점 더 빠르고 잽싸져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야만 했죠. 엄밀히 말하면 껍데기가 줄어든 개체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지난 2017년 영국 브리스톨대의 국제연구진은 두 종류 26종의 유전자를 분석해 이들이 껍데기를 잃고 언제 다양하게 분화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껍데기를 잃고 분화한 시기는 중생대 중후반으로 해양 파충류가 번성했던 시기와 딱 맞아떨어졌죠. 즉
먹으려는 자와 도망치려는 자의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 오징어는 껍데기를 벗어던졌고 몸이 가벼워졌으며 덕분에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일본의 동물학자 모토카와 다스오는 이를 두고 오징어가 방어 지향형에서 운동 지향형 동물로 전환했다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오징어는 물을 가두던 껍데기가 사라진 덕분에 몸 안으로 물을 최대한 들이마셔 몸을 부풀릴 수 있었고, 이렇게 들이마신 물을 한 번에 내뿜는 제트 추진 방식으로 빠르게 헤엄칩니다. 최대 속도가 무려 시속 40km에 달할 정도죠. 물론 앵무조개에서 알 수 있듯 모든 두 종류가 껍데기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갑 오징어도 평평한 껍데기를 갖고 있고, 이 껍데기는 수억 년 전처럼 여전히 부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껍데기가 100% 사라졌다고 생각한 오징어에게도 껍데기의 흔적이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혹시 오징어를 먹을 때 이런 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거 본 적 있나요? 이 깃털 모양의 키틴질이 바로 수억 년 전 오징어 조상들이 갖고 있던 거대한 껍데기가 퇴화한 흔적입니다. 미처 몰랐겠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오징어의 키틴질 껍데기는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거죠. 문어나 낙지는 오징어와 달리 이런 껍데기가 흔적조차 없이 정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했던 오징어, 과학의 눈으로 보니 오징어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진 않나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